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감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어, 아이들 키우면서, 아니, 뭐, 솔직히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업에 가도 그렇고요, 부모님들 만나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끔 이제 종교에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따로 뵐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를 이렇게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죠. 그러시죠? 네, 힘들죠.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 번은 그날 아들 5살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도 부모 교육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그래서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아이하고 이거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이하고 관계를 맺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날들을 생각해 보면 유난히 지금도 너무 미안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혹시 그런 사건들이 혹시 한두 개씩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 아이랑 갔는데 아이가 제가 만지지 말라는데 자꾸 이것저것을 만지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이게 백화점 그 매장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툭툭툭툭툭 건드리고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걸 또 계속 툭툭툭툭 만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마네킹을 툭 쳤는데 그 마네킹에 달려있는 팔이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이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닌데 만지지 말랬지? 이게 이렇게 확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집에 가는데 또 만지지 말라는데 그 벽에 지저분한 벽을 또 손으로 다 훑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지금 엄마가 너한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너는 그 행동을 계속하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애가? 왜 그러니 너 정말?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계속 화는 점점 나는 거예요. 아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화가 주체가 안 돼서 제가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은 여기 있고 아들은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피로 바꾸고 파킹으로 바꾸고 손을 뻗어서 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는 너무 무서우니까 저 뒷자리 구석으로 바짝 붙었고 저는 심지어 뒤를 쭉 당겨가지고 제 자리를 뒤로 옮겨서 손을 뻗어서 막 때렸어요. 막 때렸어요. 하지 말랬지 하면서 막 때렸어요. 근데 더워서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다 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지금 화가 나서 잘 가르쳐야 되는지 얼마나 얘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화가 나서 이러는지를 마치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처럼 더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때 봤던 그 아들의 불안하고 두려웠었던 사실은 불안이 아니야 공포스러웠던 아들의 얼굴을 시간이 지나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5살 아이들이 우는 걸 잘 못 봐요. 그거를 보면 그때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잘 못 보겠어요. 이런 게 화거든요. 그래서 화인데 화를 다룰 때 딱 2가지가 중요해요.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언제 표현할 것인가. 이 화는 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보다도 어떻게는 대부분 다 알아요. 맨정신에선 다 알아요. 그런데 화는 날 때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 화가 났다면 이거를 언제 표현하는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볶음밥을 했다고 해볼게요. 맛있는 볶음밥을 했어요. 친구들도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보여줄 차례예요. 맛있게 볶음밥도 했고 이 집 애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누구 엄마가 어떻게 해줬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껏 볶음밥을 하죠. 하고 계란까지 싹 씌웠어요. 거기에 하트를 그리려고 케찹을 꺼냈어요. 이제 케찹은 탁 튜브식으로 돼 있으니까 열어가지고 하트를 그리려면 하트를 케찹을 짜는 나의 손에 그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쫙 짜면서 하트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트를 그리려면 천천히 짜서 이 하트 모양을 멈추고 다시 그리고 멈추고 또 눈도 똑똑 찍고 스마일도 그릴 거면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저는 화가 케찹 짜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억압되어 왔어요. 어려서부터 조용히 밥 먹어라, 입 다물고 밥 먹어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이죠. 입 다물고 밥 먹어라. 뭐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참아라,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 문제를 해결해라, 화낼 일 아니다, 울 일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너무 많이 억압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된 감정이 어느 날 터질 때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치는 방향으로 표현되도록 우린 교육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고 끝나면 나만 힘들고 말면 되는데 애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애들은 우리 밑으로 또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모든 감정의 찌끄러기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엄마라면,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감정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나를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우리는 폭력적인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미세한 우리의 감정들을 알아봤어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구나. 벚꽃 활짝 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조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를 문을 열어주니까 내가 되게 고맙구나. 저 사람 친절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고맙구나. 그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나의 불편한 마음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대했을 때 엄마는 좀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 말이 너한테도 좀 중요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혹은 그걸 표현하든 하지 않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엄마였다면 그렇게 파킹으로 멈추고 의자를 뒤로 당겨서 그 신호등에서 집에 가서도 혼내도 될 일을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데서 그거를 못 참고 손을 뻗어서 아이를 때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한테 딱 중요한 두 가지 시작할 때 우리는 화를 다룰 건데 화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언제 표현하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터질 때 표현하면 이미 늦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너무 많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화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표현하자. 불편함을 표현할 때 많은 것들이 걸리죠.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게 아닐까? 표현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표현이지만 내 속으로 인식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이제 표현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다뤄봤었는데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화인 것 같아요. 화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우아해요. 우리 굉장히 우아했잖아요. 그죠? 우아했어요. 제가 어느 날 기업교육에 갔는데 이 기업교육 분들은 다 교육받기 싫은 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무슨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자마자 그날이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이었어요. 근데 한 팀장님 책상 앞에 그 커피컵이 요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컵을 모서리에 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몇백 명이 되신 분들이 다 저 여자가 왜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컵을 왜 모서리에 두셨냐고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그냥 마시다가 그냥 여기다가 왜 모서리에 두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둘게요. 그래서 두시더라고요. 자, 집중도가 갑자기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나요? 전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저 여자가 미쳤나? 나를 지금 내가 모서리에 놓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은 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운데 놓을게요. 어디 가서 해도 이게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어느 누구도 지금 저한테 제가 강의장 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강사님 무슨 상관이 제가 모서리에 놓든 가운데 놓든 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왜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켜나? 내가 사람 없을 때 불 꺼놓으라 그랬잖아. 왜 치약을 중간부터 써? 왜? 내가 치약 끝에서부터 쓰라고 몇 번 얘기했어. 우리는 왜 살면서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걸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화를 다룰 땐 관계를 뺄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는 나보다 힘이 많고요. 어떤 관계는 나보다 힘이 없어요. 내가 느낄 때. 상사한테 화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없는 부하 직원들한테 화 잘 내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를 과연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야단치다가 담임 선생님 전화하면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왜 지금 애들 야단치고 있는데 전화질이에요? 이렇게 받아요? 너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머, 혜윤이 어머니, 혜윤이 어쩌면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친구들도 너무 잘 도와주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하면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전화 좀 끊고 풀리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돼요? 아니요. 갑자기 좋은 엄마가 돼요. 엄마가 얘기했지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선생님이 혜윤이 정말 집에서 좀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정말 혜윤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네. 화는 언제나 조절이 가능한 감정이에요. 내가 기분이 진짜 좋을 때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왜 숙제 안 했어? 들어가서 해야지. 일로 와봐. 엄마 가르쳐줄게. 이게 돼요. 나만 짜증나 죽겠고 화나 죽겠는데 와가지고 애가 딱 숙제를 안 했으면 뭐라. 너가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 집에서 정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너 정말 말 들을래? 너 커서 뭐 될라 그러니 지 아빠 닮아서?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화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라고 믿는 거. 나는 화나면 멈출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멈출 수 있어요. 누구나 멈출 수 있어요. 믿으시겠죠? 믿습니까? 네, 아멘. 자, 믿어야 돼요. 제가 이 화라는 거를 다룰 때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요. 화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열어보는 거예요. 화는 이제 뭉택인데 그거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거기에는 서운했었던 일들, 두려웠었던 일들, 두려워도 화가 나요. 심지어 미안해도 화가 납니다. 미안한 죄책감이 들어도 막 화를 내잖아요. 또 억울했던 일들. 사실 억울했다라는 것은 분노하고 더 깊이 연결되는 감정이겠죠. 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분노 수준일 거예요. 억울하면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의 총체. 그래서 내가 이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에너지를 화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화를 냈을 때 생각해 보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판단에 이게 들어와요. 너는 지금 문제가 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고쳐야 돼. 너는 변해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우리 생각은 보편적으로 동일해요. 당신은 문제가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움직이고 변화하면 되고 나는 그걸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상사가 부하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다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은 문제가 있어. 당신은 이런적이야. 당신은 너무 가족만 생각해.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딱 제가 3가지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플하게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화가 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누구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5살 때 제 아이를 때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하는 것처럼 화라는 것은 무슨 신호냐면 이제 곧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겠다라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화내고 나면 금방 후회하거든요.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 감정의 원인을 당신한테 두겠습니다라는 신호예요. 너 때문에 화났어.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어. 너가 엄마를 돌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말로써 우리가 화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의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화의 본질 안에는요. 진짜 내 감정은 거기 숨어 있어요. 6살 때 아들이 전화가 종종 왔어요. 엄마 언제 와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자꾸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또 왜? 할머니 안 계셔? 숙제했어 안 했어? 저녁은? 저녁 먹고 숙제하고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 그러면 아들은 푹 맥이 빠진 목소리 알았다고 끊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화를 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화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미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진짜 감정을 잘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정말 화였는지
아, 사실은 내가 걱정됐다는 말을 하고 싶었구나. 아, 내가 사실은 불안해.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구나. 또 때로는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운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화났어? 라고 물어볼 때 화난 걸로 보였어?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왜냐면 애가 밥 먹고 돌아다닌다면 엄마는 네가 엄마가 맛있게 준비한 거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네가 건강하길 바라거든.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터지기 전에 해야 돼요. 터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고 밥 먹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슈야.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돌아다닐 때 얘기하죠 보통. 그때 이미 늦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엄마가 지금 화난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슈가 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면 그 말을 하기 좋은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내 아이와 내가 가장 베스트 컨디션일 때예요. 자기 전에, 기분 좋을 때, 밥 먹고 산책할 때 그때 넌저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나한테 불편한 일인 게 분명하니까. 엄마가 매일 아침 너한테 밥을 해주잖아. 그런데 엄마 걱정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내일도 그럴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 그 아이가 좋을 때, 나도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참고 있다가 그때 얘기해요. 꼭 그때. 그 아이도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을 때. 나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얘기해. 왜? 문제는 그때 터졌으니까. 근데 반복되는 문제들은요. 그리고 그걸 나를 화를 나게 만들고 믿고 있다면 그 이슈가 가장 편안할 때 나와야지만 그 아이도 진심을 얘기할 수 있고 나도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라는 나의 생각이 없이는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잠깐 혼자 있을 수 있게 됐다면 우리 지난주에 태연 선생님이 빵을 사러 가자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왜 남편이랑 아이가 안 간다 그랬을 때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들어보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우리 태연 선생님의 감정은 서운하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TV 볼까 봐. 이런 TV 볼까 봐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은 염려가 됐을 거고요. 좀 같이 가주지 좀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서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해서도 혼자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그때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떤 감각들, 몸의 변화들이 오냐면 어떤 사람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물부터 나요. 어떤 사람은 손이랑 발이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백지장같이 창백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무표정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감각들이 나한테 느껴져요. 그것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신호거든요. 잠깐 멈췄을 때 이 감각에만 느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있네. 아, 내 손에서 지금 땀이 나네. 머리가 어지럽네.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프네. 그런 감각에만 귀를 기울여 보면 저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던 생각이 잠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지? 내가 지금 서운했구나. 아,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구나. 왜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가 감정은 욕구의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같이 나가고 싶었구나. 바람도 쏘이고 대화도 하고 싶었구나. 아, 내가 우리 아이가 TV만 볼까 봐 불안했는데 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 마음인 거예요. 아빠가 좀 그럴 수 있기를 내가 지금 도움도 필요하구나. 내가 없을 때 우리 남편이 TV 보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동화책도 좀 봐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알았다면 이제 화를 표현해 봐야 되잖아요. 타이밍도 알았잖아요. 나한테 불편함이 올 때, 그리고 반복되는 이슈라면 그 일이 터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너 때문에 엄마가 속상했어.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엄마가 염려했던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난 그냥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서운했지. 너가 엄마를 서운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얼마나 죄책감을 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서운했어. 왜냐면 엄마 좀 피곤해서 쉬고 싶었거든. 그냥 그것뿐이에요. 내 욕구하고 연결지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터질 때까지 참았다가가 아니라 제발 우리 좀 그만 억압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신을. 조금 불편할 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조금 불편할 때. 저는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화를 낼까 봐 늘 두려워했었거든요. 또 내가 뭐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건주면 어떡하나. 늘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유년 시절에 몸속에 이미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됐을 때 나는 절대 그 폭력적인 엄마가 안 돼야지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근데 폭력적인 엄마가 되어간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한마디 할 때 아이가 바로 움직이는 거. 너 똑바로 얘기할 때 들어라. 그럼 아이가 바로 움직이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엄마가 될수록 우리는 이 저항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싫어. 그 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 또한 싫어라는 말을 하고 크질 못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요. 제가 싫어라는 말을 커서도 못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정말 부당한 일인데 노를 못하더라고요. 조직에 들어가서도 그냥 참고 헤헤 바보처럼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네,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아니었거든요. 싫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아이한테 그 올라오는 이 노라는 수십 번의 싫어 엄마 싫어 됐거든요 뭐 이런 말들을 견딜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이가 나한테 순종할수록 다른 데 가서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나한테 싫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데 가서도 선생님 그건 제가 싫어요. 야 누구야 나 그거는 나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노를 듣는 게 나에 대한 공격이거나 저항으로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덜. 항상은 아니지만 조금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화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생기신 우리 맘스라디오 김태현 대표님, 또 네. 스파더의 이민아 대표님 나오셨네요. 인사 나눠주시죠.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더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맘스라디오의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맘스라디오에서는 엄마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되게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다루고 있는 게 보니까 화돼요. 엄마와 하는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아직 3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주 시리즈 만에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나 뗐고요. 최근에 뭐 인어공주 뗐고 소피아 뗐고 최근에 보는 게 라푼젤 보고 있는데 라푼젤 보니까 그 마녀 같은 사람이 이제 라푼젤을 이제 엄마처럼 키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할까 싶어서 혜연이한테 저거 엄마야 마녀야 너 이해가 돼? 그랬더니 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화내는 건 마녀고 웃는 건 엄마야. 그래서 제가 뜨끔해서 그럼 엄마는 엄마야 마녀야 그랬어요. 근데 얘가 2초를 뜸들이는데 제가 긴장. 마가 떴으면 혼란스러운 거네 지금. 엄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애들 눈에는 때로는 우리가 마녀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마녀와 엄마는 한 끗 차이거든요. 마녀. 네. 화를 잘 다루면 엄마고. 응.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네. 우리 이민아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딱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는 화는 그냥 단순한 내 감정을 누르지 못한 화라기보다는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안타까움, 걱정,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감정 표출로 이어지지 않나. 근데 최근에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애들이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학년까지 핸드폰을 안 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엄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저희 반에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저만 없어서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문득 제가 불쌍하다라는 늘 게임하는 아이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제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줬는데 제가 주면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꼭 하루에 1시간 반씩만 하자.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나름 이제 아들과 저하고의 좀 신뢰가 굉장히 좀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심각하다. 하루 종일 애가 그냥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 제가 이제 몇 번 듣고 이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건 아들이 학원 3군데를 다 빠지고 핸드폰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저의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오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죠. 또 학원 빠졌어! 이러면서 했더니 이제 저희 스파의 직원분들이 정말 다 깨갱하면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화나는 것도 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거는 당연히 내 아들 화야. 하지만 또 아들은 제가 그냥 막말을 퍼부으면 또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친정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중간중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엄마, 걱정하지 마요. 민규는 스스로 잘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딱 폭발을 하니까 너무 무섭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폭발이 될 때 우리가 특히 이게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힘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뺏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이한테 힘을 쓸 때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너 때문이야 라는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벌을 주고 비난하고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힘을 쓸 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똑같이 뺏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서 망치라든가 송곳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놀지 말라 그랬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위험하니까. 그리고 가위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게 뭐 조립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필요하니까 그걸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힘을 쓰는데 화가 났죠, 엄마가. 말을 하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근데 A라는 엄마는 너 이리 갖고 와. 너 그거 만드는 거 다 갖고 와. 너 하지 마. 너 엄마가 분명히 너한테 이거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고 쓸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했지. 근데 너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그거 다 갖고 와.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못하게 해버렸어요. 너 왜 엄마 말 벌써부터 안 들어?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그거 갖고 와. 이게 A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B 엄마의 반응인 거예요. 그거 이리 갖고 와. 그거 못 갖고 놀아. 이리로 갖고 와. 뺏었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엄마 안전하게 놀라 그랬어.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라 그랬어. 네가 이걸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엄마 이거 너한테 안 줄 거야. 그것도 가지고 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엄마 말대로 너가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서 나와. 아니면 지금 엄마랑 얘기해봐. 왜 엄마가 너가 안전하게 노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엄마와 이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엄마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갖은 협박과 강요와 그죠 비난과 평가를 섞으면서 너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를 마치 보여주겠다는 듯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 사건도 한 어머니가 이제 고백하시기를 후회되는 일을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단톡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단톡방을 하면 이 친구가 하는 얘기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뭐 먹을래? 그러면 내일 순대 먹자. 떡볶이는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순대 좋지. 오뎅도 먹을까? 오뎅 좋지. 나도 오뎅 좋아해. 야 그럼 끝나고 우리 어디 갈래? 대답 안 해요. 너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완전히 그 단톡방에서 이거 뭐지? 굉장히 불쾌하고 외로운 마음을 느껴요. 그러니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 사주는 조건은 친구들이랑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단톡방에서 누구 따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막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그 단톡방에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 하나를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엄마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나죠. 너 엄마가 분명히 핸드폰 사용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갖고 와. 그래서 이 엄마가 던져서 부셔버린 거예요. 안 깨지더래요. 던졌는데 안 깨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막 밟았대요. 현관으로 그걸 집어던지고 현관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막 밟아서 부셔버린 거예요. 와. 그 순간은 너무 속이 통쾌했대요.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밟았겠어요? 밟으면서 별소리 다 했겠죠. 너 엄마 말 같지가 않아? 엄마 말 엄마가 같지가 않아? 우스워 보여? 이게 벌써부터 엄마 말 안 듣고? 너 커서 뭐 될라 그러냐? 너가 한번 당해볼래 너도? 하면서 막 별말을 다 한 거예요. 애는 펑펑 울었겠죠. 본인이 후회했어요. 하라는 것은 신호거든요. 금방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겠다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도 지금 후회되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핸드폰을 뺏는 거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 비난을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화는 낼 수 있어요. 엄마 화났어? 그래 엄마 화났어. 엄마 정말 많이 화났어. 왜냐면 엄마 모두가 안전하게 놀으라고 너한테 얘기했었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안 됐으니까 엄마 화난 거 맞아. 너도 방에 들어가 생각해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사용 못해. 언제까지? 그 엄마 지금 모르겠어. 그런데 이 핸드폰 너한테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인 자. 아니면 이 아이를 처벌하고 벌 주고 면박 주고 위축되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가.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잘해요. 제가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이미 몸에 배버렸거든요. 그래서 의식하면서 이 아이한테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절제하고 막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화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화는 나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터지기 전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씩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케찹에 비유했는데 어쨌든 짜긴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어느 그 화를 어떻게 잘 짜는 게 좋을까? 안 짜고 그 막 묻어두고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네. 그게 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럼요. 네네네. 참는 대가를 받는 게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짜는 방식이 꼭 그 아이한테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나만 빼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뭐 애들 학부모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 없는 애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근데 우리 애가 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었죠. 못마땅해요. 그런 모임 자체가. 막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애가 와서 엄마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엄마 내가 안아줄까? 하면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좀 풀리죠. 네. 나를 화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혀 제3의 인물인 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엄마 내가 안아줄까? 속상했어? 엄마 친구들 만났는데 기분 나쁜 일 있었어? 하는데 내가 마음이 풀려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은 꼭 그 대상이 아니어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뒀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네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나의 화의 감정을 풀어줘야만 나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화를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리겠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오늘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그걸 좀 해소할 수 있어요. 화라는 걸 인식했다면, 내가 불편하다면 산책을 하는 방법. 빵을 사러 뭐 혼자 맛있는 케이크라든가 네.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아이한테 불편함을 얘기하는 방법. 그것도 있겠죠. 왜 밖에서 아무리 혼자 산책하고 커피 마셔봐야 본질은 여기 있거든요. 반복되는 이슈는 여기 있거든요. 그냥 자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남아있거든요. 영화 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기 남아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조금 다룬 후에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연습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뭐 화나는 일 너무 많죠. 화를 진짜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내는 게 또 맞는 거고. 근데 좀 그러한 엄마로서 늘 이제 다짐하는 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막말을 퍼붓지는 말자. 이거를 늘 새겨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딸아이가 한 3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7살이고 3살이었는데 정말 너무 두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지쳐 있는데 정말 심하게 때를 쓰는데 제가 그때 어떤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이성을 잃구나. 순간 어떤 마음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이 정도로 분노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딸을 때렸어요. 그 옷걸이 갖고 와야 돼서 정말 그 조그만 애를요 놓고 엄청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반성을 정말 많이 하고 안 때렸어요. 잘 안 때리긴 했는데 딸이 지금 9살인데 난 엄마가 너무 좋은데 난 엄마가 너무 무서웠을 때가 잊어지지가 않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너 기억하니?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애가 엄마가 진짜 3살이었는데 정말 너무 무섭게 헐크로 변신을 해서 저한테 진짜 막 엄청 때렸어요. 이거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는 진짜 화나서 나도 모르게 행동에 대해서 그냥 막 해버리는데 아이들은 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화가 나도 내가 나의 감정에 너무 솔직한 나머지 뭐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매를 든다라든가 막말을 한다라든가 이거는 참 말씀하셨듯이 두고두고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 그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또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민아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 막말은 하지 말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결심이자 요청인 거잖아요. 네. 요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치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다시 원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 원치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얘기하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사랑하지. 일로 와 엄마 안아줄게. 사랑하지. 이게 표현이었다면 엄마 화났어 라고 말할 때 엄마 화 안 났어. 굉장히 무서워요. 엄마가 화났다고 얘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났다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원하는 걸 차라리 소리치자는 거예요. 제가 2학년 때 애들을 그 동네 상가에 풀어놨어요. 그때 런닝맨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엄마들은 거기 다 이제 어른들이 많았는데 아이들 11명이 흩어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지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막 소리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한 애를 붙들고 떠들면 안 된다고 하고 일로 와. 너네 여기 떠들면 안 돼. 살살 놀아야 돼. 네 했어. 그러는 사이에 다른 애 떠드는 거 하는 사이에 얘네들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얘들아, 엄마 너무 속상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야 불렀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제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 마이크 없어도 1시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야 하고 그냥 배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뇌성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이 다 저도 놀랐는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얼음땡아 딱 쳐다보면서 제가 소리를 졌어요. 뭐라고 질렸냐면 떠들지 마, 응? 말 좀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크게 소리 졌어요. 질서 지켜. 다른 사람 배려해. 이거로 소리를 질렀어요. 질서 지켜. 다른 사람들 배려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기적같이 제가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아주 큰 성공담인데 야 질서 지키래. 야 배려하래 하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여서 다 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가위가위보해 가위가위보. 그래서 누가 술래할 건지 누가 이제 도망갈 건지 아이들이 정하고 조용한 장소로 옮겨서 놀았거든요. 화가 나면 그 순간 참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원하는 걸 크게 소리치르세요. 그게 아이를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네. 떠들지 마가 아니라 걷자. 걷자. 그런 문장들을 좀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날 때 맞아, 기억하고 있다가 좀 그런 외워서 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쉽지 자동적으로 않으니까. 비난, 협박이 막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게 나올까요? 네. 우리가 너무 듣고 컸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그래야만 움직이는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좀 맞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비난을 들어야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좀 그렇게 해야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얻어맞아야만 배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느냐, 나빠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컸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네. 그거 없이는. 실제로 다른 것을 배운 이런 대화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살랍니다 그래요. 저항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그냥 골치 아파. 생각만 해도 너무 뭐가 많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말만 하면 난 뒤끝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은 초토화 만들면서 나는 뒤끝 없어 대신. 나는 대신 내가 직설적이긴 하지만 난 뒤끝은 없잖아. 다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해요. 그 사람은 그 눈빛과 그 말과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통제가 안 될 때 제가 썼던 방식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이 통제가 힘들 때 제 아이의 그때 그 눈빛을 기억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 저 또한 제가 두려웠었던 날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되면 안 된다. 네, 그게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난 다르게 얘기하겠다 해요. 터지기 전에 케찹을 짜듯이 살살. 그리고 반복되는 이슈라면 기분 좋을 때 얘기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버렸다면 원하는 걸 소리치겠다. 이게 제가 화를 대할 때 연습했었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화내지 마, 되도록이면 화내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화를 차라리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로 긍정적으로 내자. 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걸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는 내 스스로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었는지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화가 나면 너라도 화나겠지 너라도 화나겠지 하면서 그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 사람 떠오르시죠? 조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냥 단지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었는데 그거를 집단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을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잠깐 조용하지만 자기 화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해요. 잠깐만 와봐. 이거 내가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알지만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화를 내야 될 상황과 집단적으로 분노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 현명한 삶이 이거 우리가 리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무너질 때 너무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아이가 친한 선생님이 가누나 어머니 오셔서 우리 좀 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제 아들이 얘기했대.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우리 엄마가. 6학년이래 봐야 불과 3년 전이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이거 알리고 다닐 때였어요.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화가 가끔씩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기 손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레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화를 건강하지 않게 표현했었던 날들이 떠올라 라고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냥 되어가는 존재인데 저는 이왕이면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여서 마땅시해서 더 부풀려서 마치 그 사람이 정말 중재인인 것처럼 대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내가 원하는 이게 안 됐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얘기할 것인가 얘기하지 말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은요, 특히 자녀는요, 얘기 안 할 게 더 많아요. 그냥 내 화였을 때가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2회차 때 우리 미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다시 회복하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거, 불편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화를 이제 표현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케찹 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판단해보는 거죠. 이 불편함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만약에 반복되는 이슈라면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언제 할 것인가? 가장 편안할 때 하세요. 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우리 아이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너 때문에 엄마가 속상했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밥을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때 속상해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땐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번 주에 모르고 터져버렸다. 그러면 원하는 걸로 터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크게 소리치자. 근데 못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비난만 쓰는 한 보따리 해버렸어. 그러면 얼른 돌아와서 생각해서 아이한테 가서 갈무리해 주세요. 변명하지 말고요. 엄마가 왜 그랬냐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그랬겠나. 이게 아니라 엄마가 원했던 건 질서였거든. 엄마가 아까 말한 건 미안해. 그러면 돼요. 네가 돌아다녀서 엄마가 그랬어. 너 때문에 엄마가 솔직히 말해봐봐.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치 그치 하면서 자꾸 뭔가 변명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으로 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한번 연습해봐요. 화를 배웠는데요. 화를 잘 표현하자. 그리고 선택하자. 표현할지 말지. 터지기 전엔 가능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터졌다면 욕구로 표현하자. 못했다면 욕구로 갈무리하자. 변명하지 말고 욕구로 갈무리하자. 네, 두 분도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화는 안 내게 생기셨지만 그건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네, 또 화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